네. 어제 토론 때 이제 그 외교 안보 관련해서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안보 총리 제외하고 후보님께서 좀 어쩌고 싶은 외교적인 정책이라든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뭐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어떻게 끌어날지를 다른 후보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제 제가 기조 발언을 하면서 안보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 어떤 방산 물자나 무기를 공급하는 병기창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늘려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현재 방산산업이 발달하는 그런 추세나 이런 것에 비춰서 대한민국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속에서 훌륭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달할 기회가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페북에서도 혐오어가 아니라 상징어로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좀 대선 토론의 장이 뒷담화처럼 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본인은 뭐 이준석 깔려고 여러 가지 들고 오다가 반박당하지 않았나요? 결국에는 뭐 제가 뭐 샤워를 하고 무슨 왔다느니 이런 신면잡기적인 얘기를 하다가 근데 반박당한 건데 적어도 저한테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사실 이 어제 있었던 그 오늘 있는 논란 이것이 사실 22년 대선 때도 그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사실 있었던 것과 같이 좀 더 반성적인 태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뭐 발언 자체에 왜 그런 센 표현이 들어갔느냐라는 거로 이걸 덮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원문 발언이 셌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순화시켜도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중차대한 과오를 뭐 지적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토론에서 보여준 자세나 이런 모습이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귀감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몇몇 시민단체는 선거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그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응의 범위나 대상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법리적으로 보고 저희는 그런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만약에 그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일반 시민을 고소고발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악의가 띄는 어떤 주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해야죠. 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좀 공표가 인지되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앞갈 수 있다를 어떻게 좀 기대하실 거예요? 오늘 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은 그 조사에 따라서 3자 구도 14%까지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가 오늘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세는 완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저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저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동일한 조사도 이제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물 경쟁력으로 놓고 보면 이준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혁신당을 찍는 젊은 유권자가 무엇을 바라겠느냐를 봤을 때 저는 젊은 유권자들은 사표론이나 아니면 전략적 투표론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뭐 ARS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면접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가상번호로 조사한 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웬만한 어떤 경우의 수에도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좁히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권자가 중도 보수 진영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전략적 투표는 오히려 명확하다. 예. 중도 보수 세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준석에 투표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가 평일로 지정되면서 주요 지지층들의 좀 지지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다른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전투표가 주말을 끼워서 원래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평일 이틀간 진행되기 때문에 학업이나 아니면은 또 회사 다니느라 바쁜 젊은 지지층이 투표를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전투표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지지층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소위 그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설명과 사과를 했음에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재차 좀 사과를 하실 의향이 저는 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체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상에 나가기에 발언이 센 부분 그런 걸 통해서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결국 공직선거 토론에서 이런 후보자의 어떤 성범죄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나 아니면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검증의 잣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제가 오늘 뭐 돼지발정제 등이 언급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런 발언들이야말로 방송에서 나올 만한 발언들이었느냐 또 같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저 개인에게는 돼지발정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당시에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잣대라는 것이 그냥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 솔직히 이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원래 사례가 굉장히 센 발언이었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온라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걸 순화해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유권자들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민주당이 그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네. 생각을 사실 여가부가 뭐 저희가 폐지하겠다고 그리고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부처의 존속 이유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인 답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확대 개편한다면은 국민 세금을 더 써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 설명해야 될 텐데 설명이 쉽진 않을 거라 봅니다. 예. 있으신가요? 아까 오전 중에 말씀하신 게 일단 그 발언이 기준을 판단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고 정작 하고 싶은 질문을 못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만약에 뭐 기준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 그런 유의 발언이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할 말이 또 있었고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에 따라 할 말이 있었는데 뭐 사실 그 후속 질문까지는 가지 못하고 두 분이 전부 다 답변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자질을 좀 검증하고 싶으셨나요? 잘 아시지만 2차 토론에서 그 권영국 후보님이 저한테 계속 뭐 여성 혐오니 갈라치기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권영국 후보님한테 도대체 이준석이 만약 그러면 여성 갈라치기나 혐오를 한 거 사례나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권영국 후보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했던 것이고 권영국 후보님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이나 어떤 사례도 들지 못하면서 여성 혐오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발언이 있는 사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를 물어보는 의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네. 3차 토론회 이후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단일화 관련된 접촉 추가적으로 좀 있었나요? 저는 애초에 전화기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어떤 그런 게 움직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개혁신당 내 관계자들에게 간헐적으로 그렇게 뭐 떠보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관계자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직 토론하자고 따로 추가적으로 연락 온 건 없죠? 뭐 전혀 없습니다. 뭐 토론을 지금까지 회피해 오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런 것에 응하시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된 분야를 네. 해보고 싶은데 강남이거든요. 상권이 되게 크잖아요. 네. 거기 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위한 공약으로 이제 배달해가고 가맹공부 책임 강화하는 공약 내셨는데 금융지원보다는 이런 거를 초점 맞추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혹시 이제 다른 공약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배달 앱이나 이런 데 보면 리뷰나 아니면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일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런 것보다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애 요소들을 제어하는 게 더 큰 문제일 것이라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서 발표했던데 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210조 원 가까운 뭐 비용이 든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걸 들었을 때 과연 그 비용이 있겠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세수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거의 호텔 경제론처럼 돌아갈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 재원 마련이 어려울 텐데 그런 지원금 형태의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지금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제 토론이 됐는데 좀 논란된 발언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하신 부분이 뭐 심심한 사과를 하지만 이제 충분히 검증을 할 부분이었다고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게 그 후보님이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이제 다른 당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정당화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논란은 논란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 불편하셨던 분이 있다 하면은 일부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표현한 것이고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점을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은 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무혐의 받은 사안에 대해서 무슨 성상남인 시알리스니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지적하다면 끝이 없지만은 뭐 그런 것은 선거 과정의 일상적인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디서 불송치가 났죠? 제가 확인한 거는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 가지고는 증거 불충분이었고 그리고 그 음란성 게시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이 났다인데 어느 단계까지의 송치 결정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정확히 확인을 하신 건가요, 그걸? 그런 게 보도가 됐나요? 아니면 어디에 나왔나요? 예? 어디에 보도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얘기하시려면 오히려 확인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셔야 저도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본 마지막 기사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이번에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2021년, 2022년 대선 과정 중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에 언론이 검증이 들어갔었고 고소고발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매매를 했다 혐의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성매매 후기를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음란성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송치 결정이 났다라고 보도가 된 걸 제가 읽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지금 제가 팩트 체크한 건 아니니까요. 한번 기자님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인하신 게 어떤 내용이죠? 저도 아들이 했다고 그래서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발언이 있다면은 당신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똑같은 질문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안에 또 보도를 보면은 어떤 언론사에 보도한 것을 보면은 그 아이디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인정했던 아이디 이것은 제 아들의 불찰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인정했던 아이디에 그 카카오톡 계정이 일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그 보도에서는 카카오톡 그게 일치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랑 뭐 같은 보도를 보고 계신 건지 다른 보도를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TV조선이 아니었나요, 그게? 뭐 저도 언론사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예.
혹시 기자님이 확인하신 건 어디 언론이시죠? 예, 예. 그래서 그 카카오톡 IT가 뭐 929인가 뭐 뒤에 갚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뭐 수사기관의 최종적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제 확단해서 뭔가 얘기하거나 이럴 의도는 없었고, 다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성 혐오로 판단하느냐의 기준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질문 받은 특성에서 좀 이해가 안 되면 네. 질의응답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기준을 물어본 다음에 네. 맞으면 맞고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질문을 준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것 자체는 발언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이다라고 확정하시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저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검증은 사실 그 후보의 입으로 제가 들어야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뭐 동탄에서도 토론 진행하면서 제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당시엔 저랑 상대하셨던 후보자분이 따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아들이 계신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따님이 보유하고 계시냐, 성수동에. 이런 것처럼 후보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는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그 답변에 따라서 다음 질문하고, 이런 게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조급하게 뭐 속단을 내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카카오톡 아이디가 같다는 그런 어떤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보자 하고 당연히 질문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확단을 내리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까지.